9월 모의평가 4에서 9번 철학 지문인데요. 예술 지문에 해당하죠. 예술 철학, 그래서 미학 지문입니다. 해설 시작해 볼게요. 자, 집중하고 잘 따라와 보십시오. 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아도르노는 문화산업에 의해 양산되는 대중예술이 이윤극대화를 위한 상품으로 전락함으로써 예술의 본질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현대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 이제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한 거예요. 서술어는 지적했다. 주어 아도르노는 대중예술에 대해서 지적한 겁니다. 대중예술에 무엇을 지적했느냐? 예술의 본질을 상실했다. 대중예술은 예술의 본질을 상실했고 현대사회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하고 있다. 대중예술이. 왜냐하면 이유가 제시됐죠. 이유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상품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이 인과관계로 처리를 반드시 잘 하셨어야 됩니다. 첫 문장은 우리가 놓치기 쉽다고 했죠. 그래서 정확히 처리하고, 자,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정리해보고 처리해보세요. 대중예술이 예술의 본질을 상실하게 만들었고 현대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한다. 왜냐하면 상품이 돼버려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상품이 돼버려서.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예술은 창작의 구성에서 표현까지 표준화되어 생산되는 상품에 불과하다. 이제 반복되는 말이 결국 예술이 뭐다? 상품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는 대중예술의 규격성으로 인해 개인의 감상 능력 역시 표준화되고, 그럼 대중예술이 규격화돼요. 이 단어랑 연결되죠. 표준화되고 규격화된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감상 능력 역시 표준화됩니다. 예술이 규격화되니까 개인의 감상 능력도 표준화되고, 개인의 개성은 다른 개인의 그것과, 개성이겠죠, 그것이 다르지 않게 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결국 다 표준화되고 규격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특히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예술은 개인의 정체성마저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 게 상품이 돼버리니까, 됐죠? 모든 게 상품이 되고 교환 가치가 돼버리니까 그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예술이 뭐마저? 개인의 정체성마저도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1문단을 보면 예술이 상품화된 것도 이미 이건 일어난 일이고요. 그것도 문제지만 결국 그 대중예술로 인해서 개인의 정체성도 상품이 돼버리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되셨죠? 이게 이제 대중예술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인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 상황을 제시했으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 문제 상황은 어떻게 해결되지? 이런 궁금함이 생기던가, 아니면 문제의 원인은 뭐지?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아셨죠? 원인은 이미 얘기됐으니까 그럼 구체적으로는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되지? 이렇게 이제 한 3가지 정도의 생각을 또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다음 전개될 방향 중에 가장 건 해결이죠, 해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이 문단 보시면 아도르노는 서로 다른 가치체계를 하나의 가치체계로 통일시키려는 속성을 동일성으로, 또 하나의 가치체계로의 환원을 거부하는 속성을 비동일성으로 규정하고, 예술은 이러한 환원을 거부하는 비동일성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 뒤에 말이 이제 핵심이었죠. 예술은 비동일성을 지녀야 한다가 아도르노의 주장이에요. 그러면 1문단의 내용을 끌고 와보면 결국 비동일성이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대중예술이 표준화되고 상품화되는 것,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게 되겠죠. 아도르노가 주장하는 거니까. 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비동일성을 1문단의 내용과 연결해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일성의 개념과 비동일성의 개념을 한 번 더 짚고 가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가치체계를 하나의 가치체계로 통일시킨다. 그러면 A라는 가치체계와 B라는 가치체계가 있는데 그거를 하나로 A로 통일시키려는 게 동일성. 다 획일화되고 표준화되는 거죠. 하나의 가치체계로의 환원을 거부하는 것. 나는 다 하나로 합쳐지는 게 싫어. 이게 비동일성이고, 예술은 바로 이렇게 하나로 통일되는 걸 거부해야 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술은 대중이 원하는
아름다운 상품이 되기를 거부하고 그 자체로 추하고 불쾌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앞문장하고 연결하면 대중이 원하는 아름다운 상품은 뭐가 되는 거죠? 하나의 가치 체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거죠. 그걸 거부해야 되고요. 그 자체로 추하고 불쾌한 것이 되어야 한다. 이런 아름다움을 뭐 하는 거죠? 거부하는 것으로 예술이 뭐가 되어야 돼요? 추하고 불쾌한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게 아도르노의 주장이었어요. 그에게 있어 예술은 예술가가 직시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들에게 체험하게 해야 한다. 자, 아도르노의 또 주장입니다. 그에게 예술은 예술가가 직시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들에게 체험하게 해야 한다. 이게 그냥 세계의 본질이 아니라 수식하는 말, 예술가가 직시한 세계의 본질을 체험하게 해야 한다. 좀 정리가 지저분하니까 좀 지워보고요. 결국 그가 감상자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 그가 예술에 대해 말하고 싶었던 건 예술가가 직시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들에게 체험하게 해야 하는데 그 세계의 본질은 아름다움만 있는 건 아니죠. 추하고 불쾌한 것,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예술은 동일화되지 않으려는 일정한 형식이 없는 비정형화된 모습으로 나타남으로써 예술은 비정형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고 그럼으로써 현대사회의 부조리를 체험하게 하는 매개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 예술은 동일화되지 않고 일정한 형식도 없는 비정형화된 모습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만 현대사회의 부조리를 체험하는 게 가능하다. 예술을 통해서. 이게 아도르노가 주장한 겁니다. 1문단하고 연결을 한번 해보세요. 1문단에서의 내용과 연결을 해보면 1문단에서 대중예술은 규격성을 가지고 있고 개인의 능력도 표준화시키고 그래서 예술은 예술의 본질을 상실하고 현대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도 은폐하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이 뭐냐면 예술이 이래야 한다 해서 비동일성을 지녀야 된다. 추하고 불쾌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술은 동일화되지 않아야 되고 형식도 없어야 되는 비정형화된 모습이어야 되고 현대사회 부조리를 체험하게 해야 한다. 이게 이제 1문단과 대비되는 모습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1, 2문단의 대칭점을 찍어냈으면 아도르노가 주장하는 바가 명쾌하게 정리될 거고 그 반대 개념도 같이 따라와서 정리가 됐을 거예요. 이런 부분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자, 3문단 가볼게요. 3문단은 아도르노는 쇤베르크의 음악과 같은 전위 예술이 그 자체로 동일화에 저항하면서도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높게 평가한다. 자, 쇤베르크의 음악을 예로 들었어요. 이 음악을 예로 들어서 이런 전위 예술 같은 게 아도르노가 생각한 괜찮은 예술인 거예요. 왜냐하면 동일화에 저항해요. 그 말은 하나의 가치 체계로 통일되는 걸 저항하는 비동일성을 가지고 있고 게다가 저항, 계몽을 직접 드러내지도 않는다. 그래서 높게 평가한다. 두 가지 이유를 이해해야 돼요. 두 가지 이유. 쇤베르크의 음악 같은 전위예술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요. 하나는요, 동일화에 저항했다. 또 하나는 저항, 계몽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이 두 가지. 자, 다음 볼게요.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 표현하는 것에는 비동일성을 동일화하려는 폭력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제 핵심을 뭘로 잡았냐면 왜 저항 계몽은 직접 드러내면 안 되지? 이게 직접 드러나면 동일화하려는 폭력적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직접 표현하는 것에는 그러니까 이유는 설명 안 했어요. 왜 폭력적 의도가 깔려 있는지는 설명은 안 했지만 직접 표현은 동일화의 의도가 깔려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안의 맥락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는 잘 안 되겠죠. 하지만 논리적 처리는 돼요. 저항 계몽을 직접 드러내지 않아야 되는구나. 직접 드러내면 동일화의 의도가 깔려 있어. 아도르노는 동일화를 거부하죠. 그렇죠? 다음 문장. 불협화음으로 가득 찬 쇤베르크의 음악이 감상자들에게 불쾌함을 느끼게 했던 것처럼 예술은 그것에 드러난 비동일성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동일화의 폭력에 저항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동일성을 체험하게 해서 동일화의 폭력에 저항해야지 불쾌감을 느끼고
그래서 비동일성을 체험하게 해서 폭력에 저항해야지.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직접적으로 저항을 표현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논리적 관계가 이거죠. 불쾌함을 느껴요. 아, 이거 좀 추하고 불쾌한데, 그래서 예술을 통해서 비동일성이라는 것을 체험하면 이 체험을 통해서 동일화에 대해서 뭐 하게 된다? 저항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결과로 이어진다 이거예요. 여기까지가 예술의 역할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비동일성을 체험하게 하는 것까지가. 그 나머지는 독자가 알아서 판단하게 되고 독자가 알아서 감상자들이 알아서 하게 되는 거죠. 동일화에 저항하는 거. 근데 이거를 직접 드러내면 좀 별로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직접 드러내는 것 자체가 동일화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여기 3문단이 좀 어려웠죠. 마지막 4문단. 아도르노에게 있어 예술은 사회적 산물이며 그래서 미학은 작품에 침전된 사회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읽기 위해 존재한다. 자, 예술은 사회적 산물, 그러니까 미학은 예술에 대해서 논하는 학문이 미학인데 작품에 가라앉은 그 바탕이 되고 가라앉은 사회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읽기 위해 존재한다. 왜냐하면 이 인과관계 이해되죠. 예술이 사회를 반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에 논하는 학문은 사회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읽으면 돼요. 그는 비동일성 그 자체를 속성으로 하는 전이예술을 예술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으로 제시했다. 비동일성 그 자체를 속성으로 하는 전이예술은 예술의 바람직한 모습이다 라고 예를 들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가 봤어요. 우리 그럼 이제 4번 문제 가 읽고 풀 수 있는 것들 4번부터 쭉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가와 나를 읽고 수행한 독서 활동지의 일부이다. A 이 중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 화제. 가는 아도르노의 예술관. 괜찮죠? 가로는 괜찮습니다. 다음 서술 방식에서 예를 제시하고 의미를 설명하면서 쇤베르크의 음악 같은 전이예술을 예로 들었고 그것의 의미도 설명했어요. 다음 가는 화제와 관련된 개념을 정의하고 했어요. 그러면 예술에 대해서 정의해야 돼요. 대중예술을 정의해야 돼요. 그렇죠? 동일화를 정의해야 돼요. 정의했어요. 비동일성, 동일성 정의했어요. 그리고 그 개념의 변화 과정. 동일성이 변했다. 비동일성이라는 개념이 변했다를 제시해야 된다는데요. 안 되죠.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겠네. 이렇게 풀어야 되죠. 이제 구체화 시켜봤어요. 어떤 개념을 정의했지? 그럼 정의된 개념은 동일성, 비동일성. 근데 그 개념이 변했나? 변화하는 과정을 제시했나? 그런 건 아니었죠. 그렇죠? 3번이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풀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예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문화산업을 통해 상품화된 개인의 정체성과 대립적 관계를 형성한다. 개인의 정체성. 문화산업을 통해 상품화된 개인의 정체성과 대중예술은 대립적인가? 아니면 대중예술로 인해서 개인의 정체성도 상품화되는가? 우리가 이제 아까 정확히 읽었었죠? 대중예술 때문에 개인의 정체성이 상품화된다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잘 들으세요. 이렇게 기억으로 확인할 수도 있지만 이건 좀 위험하죠. 확실히 100% 답을 지금 선택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이게 아닌데? 그러면 기억만으로 확인하지 말고 반드시 뭐 하라고 했죠? 시각적으로 처리해야 된다. 눈으로 확인해 보자. 그래서 1문단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설명했어요. 대중예술은 개인의 정체성마저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라고 해서 이 둘은 대립적 관계일 수가 없죠.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됐죠? 다음에 6번 문제는 기억의 이유니까 지금 읽은 부분에 없었고 7번은 가의 아도르노의 관점을 바탕으로 할 때 니은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한 것은 했는데 이 문제는 니은을 알고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니은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도르노의 관점이 제시돼야 돼요. 이 관점에서 벗어나면 적절하지 않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도르노의 관점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이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알고 있는 것이 선택지에 반영되어 있는가 이렇게 보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니은을 한번 가서 살짝 보겠습니다. 니은을 보니까 여기서부터 볼게요. 그 자신은 동일화의 폭력을 비판하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전위예술만이 진정한 예술이라고 주장하며, 여기 아도르노의 주장이었단 말이죠. 전위예술만 진정한 예술이다. 전위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하고 있다. 전위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한다. 그러니까 전위예술만이 뭐다? 진정한 예술이니 이 전위예술로 모든 예술을 하나의 가치체계로 통일시키려고 하고 있다 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대체 이유는 이거예요. 전위예술만 진정한 예술이라고 네가 주장했어. 그러니까 이건 예술의 동일화야에 대해서 아도르노는 뭐라고 반박할 거냐. 1번, 동일화는 애초에 예술과 무관하므로, 엉뚱한 설명이죠. 예술의 동일화가 실현 불가능하다. 동일화 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거고요. 예술과 무관한 건 아니었고. 다음 2번, 전위예술의 속성은 부조리 그 자체를 폭로하는 것이므로 비동일성은 결국 동일성으로 귀결된다 하면, 아도르노가 전위예술이 동일성으로 귀결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전위예술은 비동일성을 보여주는 진정한 예술이니까. 3번, 동일성으로 환원된 대중예술마저도 비동일성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예술의 동일화는 무의미하다. 이제 동일성으로 환원된 대중예술에서도 비동일성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이거 말도 안 되죠. 그 뒤에 또 예술의 동일화는 그래서 무의미하다. 예술의 동일화가 무의미했으면 뭐하러 의미 있는 예술을 주장했겠습니까? 그렇죠. 4번, 전위예술은 동일성과 비동일성의 구분을 거부하므로, 구분을 거부했나요? 뒤에 전위예술로의 동일화는 새로운 차원의 비동일성으로 전환된다. 자, 전위예술은 이 둘의 구분을 거부한다는 말이 본문에 아도르노의 관점에 이 둘은 구분이 안 된다 이런 말은 없었어요. 됐죠? 5번 선택지. 동일화를 거부하는 속성이 전위예술의 본질이다. 그러므로 전위예술을 추구하는 것은 동일화가 아니라 비동일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전위예술을 하는 건 비동일화를 지향하는 거야. 왜냐하면 전위예술의 본질이 동일화를 거부하는 거야. 일단 5번이 답이었는데, 이런 선택지도 이제 판단을 했을 때 이제 좀 실제로 풀 땐 더 빨리 풀겠죠. 요 말이 본문에 있는가를 한번 확인만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 마지막 단락의 마지막 문장에 보면 비동일성 그 자체를 속성으로 하는 전위예술이라고 얘기했어요. 따라서 5번 선택지는 적절한 설명이 되겠죠. 8번 문제, 이것도 문제가 좀 평가원에서 냈지만 문제가 좀 이렇게 짜임새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보면 이 가의 아도르노의 관점과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또 관점을 반영한 문제가 또 나왔어요. 학생이 미술관에 다녀와서 작성한 감상문이고요. 이게 학생의 감상문인데, 이 감상문을 아도르노의 관점에서도 설명하고 글쓴이의 관점에서도 설명하래요. 일단 아도르노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부터 먼저 볼게요. 자, 그냥 바로 보겠습니다. 한번 어떻게 되는지. 선생님 실제로 풀 때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냥 일단 한번 해봤어요. 풀리면 얼마나 좋아. A 땡땡, 아도르노의 관점에서 첫 번째 작품에서 학생이 기괴함과 불편함을 느낀 것은 불편함을 느꼈대요. 그럼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예술적 체험의 충격 때문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 괜찮죠? 그렇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불편함은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체험이다. 나쁘지 않은 거지. 아도르노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두 번째, 아도르노의 관점에서 두 번째 작품에서 학생이 느낀 익숙함은 현대사회의 모순에 대한 무감각과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문화산업의 논리에 동일화되어 감각이 무뎌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올라가서 보면 사회의 비판적인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묘사한 그림으로 대량 복제되어 유통되는 작품이었고, 그냥 익숙하게 맨날 보던 거랑 비슷하다라고 했으니까 현대사회의 모순에 무감각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하는 건 문제되지 않죠. 아도르노는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됐죠? 아도르노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맞고. 3번 A 세 번째 작품에 표현된 서정성 조형미는 부조리에 대한 저항과는 괴리가 있다. 서정성 조형미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에 대한 저항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예술이어야 진정한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틀렸네요.
우리 아까 되게 의미 있게 읽었어요. 저항을 직접 드러내는 건 안 돼. 직접 안 드러내는 게 높은 예술이야. 진정한 예술이야. 이렇게 말했죠. 3번이 정답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9번을 맨 처음에 풀었다고 가정하면 몇 번만 남았습니까? 6번 문제만 남은 상태가 돼버렸어요. 충격적이죠. 문제 좀 허술했나? 아니, 이제 이런 문제풀이 순서를 잘 밟았기 때문에 빠르게 지우고 다 끝낼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나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아도르노의 미학은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통해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자, 평가를 하고 있어요. 아도르노의 미학을 평가하는데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했다. 그래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데요. 예술은 사회적인 것인 동시에 사회에서 떨어져 사회의 본질을 즉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와 떨어져 있으니까 자율성이 있죠. 사회에 종속되지 않고 자율성을 가지고 사회에서 떨어져서 사회의 본질을 직시하는 예술의 모습. 그래서 아도르노의 미학은 높이 평가됩니다. 긍정적 평가가 됩니다. 그의 미학은 기존의 예술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공한다. 기존 예술은 어땠느냐? 가령 사과를 표현한 세 잔의 작품을 아도르노의 미학으로 읽어낸다면 이 그림은 사회의 본질과 유리된 아름다운 가상을 표현한 것에 불과할 것이다. 그래서 기존 예술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공한다의 그 비판적 관점이 무엇인지 보여줬어요. 결국 그림이라는 게 사회의 본질과 관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잔의 작품은 사회의 본질과 동떨어져 있고 분리되어 있으니까 이건 나쁜 거야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예술인 세잔의 작품에 대해 비판적 관점을 제공한다의 그 관점이 뭐예요? 사회의 본질을 직시하는 것. 예술은 사회의 본질을 직시해야 돼. 그런데 세잔의 그림은 사회의 본질을 이야기하지 않아. 됐죠? 하지만 세잔의 작품은 예술가의 주관적 인상을 붉은색과 회색 등의 색채와 기하학적 형태로 표현한 미메시스일 수 있다. 이거 어려운 말입니다. 어려운 말인데 당연히 설명해 주겠죠. 다만 미메시스를 뭐라고 했냐면 예술가의 주관적인 인상을 이게 목적어예요. 이 주관적 인상을 어떤 형태로 어떤 색채로 표현했다라는 게 미메시스입니다. 한 번 더 설명합니다. 미메시스란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의 관념을 재현하는 것. 같은 말. 주체의 관념과 같은 말. 주관적 인상이죠.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의 관념, 즉 세계에 대한 예술가의 주관적 인상, 이것을 재현했어요. 어떻게 재현해요? 색채와 형태로 재현하는 거예요. 즉 감각될 수 없는 것을, 다시 말하면요, 주관적 인상, 주체의 관념.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해 보면 인상이나 주관적 인상이나 관념을 감각 가능한 것으로 재현했죠. 감각 가능한 것, 색채, 형태. 여기 이제 주로 시각이겠네요. 구현하는 것이 미메시스인데 세잔의 작품은 예술가의 주관적 인상을 표현한 거다라는 거예요. 세잔의 작품은 예술가의 세계를 바라보는 관념을 재현한 거다. 그래서 감각될 수 없는 것을 재현하고 감각화시킨 거다. 다시 말해, 한 번 더 말합니다. 세잔의 작품은 눈에 보이는 특정의 사과가 아닌, 눈에 보이는 사과가 아닌 예술가의 시선에 포착된 세계의 참모습, 세계의 본질. 예술가가 받은 주관적 인상, 예술가의 주관적 관념, 곧 자연의 생명력과 그에 얽힌 농부의 삶, 이런 건 다 감각적이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를 응시하는 예술가의 생각을 재현한 거다. 그러니까 세잔의 그림은 세계의 참모습을, 예술가의 시선에 포착된 참모습, 다시 말하면 자연의 생명력, 농부의 삶, 그리고 예술가의 생각을 표현한 거지 그냥 상상하는 어떤 세계를 표현한, 그래서 사회와 무관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1문단하고 연결해 보세요. 연결해 보면 1문단에서는 사회의 본질과 유리된 거다라고 아도르노의 미학으로 세잔의 작품을 읽으면 사회의 본질과 유리되어 있고 문제가 있어라고 하지만 사실 세잔의 작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잔의 작품은 뭐다? 미메시스다. 예술가가 느낀 세상에 대한 인식, 주관, 그의 생각, 이것을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와 유리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읽어내는 게 중요했습니다. 아도르노는 예술이 예술가에게 포착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자, 다시 아도르노 얘기입니다. 아도르노는 예술은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가 체험하게 하는 것이어야 된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미적 체험을 현대사회의 부조리에 국한시켰다. 이 국한이라는 단어에 좀 초점을 맞춰보세요. 그러니까 미적 체험을 하는데 그 체험이 뭐에 국한되어 있어요? 아도르노는 현대사회의 부조리를 체험하는데 국한시켰어요. 그래서 진정한 예술을 감각적 대상인 형태 그 자체의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으로 한정해버렸어요. 자,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이 말이 그 다음에 문제하고도 연결되는데 천천히 생각하고 천천히 연결해 보세요. 자, 결국까지 읽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아도르노의 미학에서는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가 부정되고 있다. 자, 여기에 이제 생략된 논리가 되게 많은 거죠.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는 아도르노의 미학에서는 부정된다. 왜지? 형식이 일정하지 않고 일정한 형식이 없는 것에 대한 체험만 하게 하니까 주관을 재현해서 어떤 감각적인 것으로 표현한 거 있죠. 그러니까 예술가의 시선에 포착된 세계의 본질, 예술가의 생각이 어떤 감각화된 무언가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형상화되고 재현된 이것에 대해서 얘는 감각적으로 나타난 대상의 그 형태의 뭐에만 일정한 형식이 없음만 체험으로 한정한다. 자, 정리해보면 일정한 형식 없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술에서 체험을 하는데 일정한 형식이 없구나 이거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술을 통해서 뭐를 알지 못하냐면 예술가가 이런 인상을 받았구나. 예술가의 주관적 인상이 이렇게 표현된 거구나. 예술가의 관념이 이렇게 표현된 거구나. 자연의 생명력이 이렇게 표현된 거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뭐만 해요? 이 예술엔 일정한 형식이 없구나 라는 걸 체험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이게 내용이라면 이게 형식인데 아도르노의 미적 체험은 형식에만 치우친 감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용을 형식으로 표현한 건데 이게 목적이고 이게 수단인데 그 수단인 형식에만 초점을 맞춰서 결국 주관이 재현되었다는 미메시스는 부정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5번에 보시면 예술가의 주관이 가려지고 드러나야 되는 게 주관인데 주관은 가려지고 형태에 대한 체험만 강조된다. 5번이 답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두 개가 대칭되는 구조를 정확히 아는 게 되게 중요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4에서 9번 지문 풀어봤습니다.